본 방송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침구 의료원을 운영하는 의사 및 후와 관심 있는 일반인을 위한 자리입니다. 과학화한 사보침, 백승뜸 재교육을 통해 병 잘 고치는 의사로 거듭나아 확실히 치료하는 침구 의학의 위상을 높이고자 목적하는 교육 방송입니다. 목관호 사보침구학회 회장 백승 목관호. 산업 다큐멘터리 1%의 가능성만 보이면 나는 150%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전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맹물 에너지 박사. 출연 목관호 양지훈, 김영훈 유만준, 아내 송도영.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단원 통합 강의, 피부 미인. 회음, 학문, 내경뜸. 목관호 저, 새눈 출판사. 2020년 개정 6판. 제13장. 회음, 학문 내경 목관호 뜸 임상보고집. 네 번째, 목관호 백승뜸과 사보침 알아보기. 1. 백승뜸을 알아본다. 사례연구. 383페이지. 자궁근종, 치질복합. 수개월 전 필자를 만났던 50대 부인이 필자를 방문하여 선물이라며 떡집에 부탁하여 만든 떡 한 상자를 선물로 주셨다. 떡을 들고 먼 길을 오셨으니 답례로 소유한 뜸기로 할 수 있는 비방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그 부인이 뜸기를 구입하기 전에 친지로부터 강력히 추천을 받았었다는 말만 하고 무엇 때문에 뜸기를 구입한다는 목적은 말하지도 않고 선생님 모습을 직접 뵙고 싶었다며 뜸기를 단순한 태도로 구입해 갔던 분이시다. 그 부인은 필자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의료기는 판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이익입니다. 하시며 그제야 자신이 자궁근종이 다발성으로 여러 개 있으며 치질 수술도 했었는데 재발이 되어 그 당시 병기에 피를 많이 쏟았다 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자궁근종이 모두 사라졌으며 치질은 약 2개월 만에 사라져서 지금은 몸이 홀가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이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는다며 즐거워하셨다. 생각해보니 전에 오셨을 때 얼굴 중앙에 유독 기미가 많이 있던 생각의 기억이 살아났다. 얼굴 피부가 깨끗해져서 예뻐지신 모습 때문에 몰라볼 정도였다. 대장이 안 좋으면 기미가 생기는데 장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이 좋아지셨냐? 물으니 전에는 배가 차갑고 위장도 무력하여 힘들어서 담이 든 것으로 보고 돈을 하도 많이 썼다고 하며 그때는 치료에 지쳐있던 상황이었다 했다. 지금은 얼음 같았던 배가 따뜻해졌다며 위 무력증도 다 나았다 했다. 그렇다. 장이 차갑고 설사하고 안 좋으면 당연히 위장도 무력증이 오며 위담과 같은 증상이 찾아오는데 위담은 치료가 잘 안 되며 고치기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다. 위 부인에게 치료된 것들의 모두는 백승뜸기가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지금까지 열거된 질환들을 엄밀한 처치로 약물, 수술로 해결될 문제라 생각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백승뜸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뜸기의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앉아 집에서 자가 치료할 수 있다. 결국 백승뜸기는 가정마다 냉장고 있듯이 한 대씩 있어야 할 중요 필수품이다. 고장도 없다. 그런데도 고급 자동차는 구입을 하면서 돈 타령할 것인가? 사용해보면 돈 생각, 괜한 의심은 멀리 사라져 버릴 것이다. 제1장
왜 회음뜸만으로도 전신에 뜸뜨는 효과가 있는가? 네 번째, 회음뜸의 위력. 29페이지. 회음뜸은 참으로 놀라운 세계이다. 사람들이 몰라서 회음뜸을 이용치 않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보물 발견한 듯 달려드는 것이 회음뜸이다. 평생을 살면서 몸이 병들고 힘들어질 때 병원만이 능사가 아님은 병원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험한 바일 것이다. 점점 나이는 쌓여지고 죽을 때는 기어코 각종 고역을 치르고야 죽어지는 게 생명인데 이 같은 몸으로 힘들어질 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회음뜸이다. 필자는 세상에 회음뜸법을 알리고 전해주고자 이 글을 쓴다. 누군가에 의해 심오한 의술적 원리도 모르고 흉내낸 가짜가 아닌 진정한 회음뜸은 내 이후의 세대 또 이후의 세대에서도 똑같은 순수한 믿음에 사람을 살리는 동양의료 요법으로 확고한 자리를 굳힐 것이다. 그리고 항생제가 발견된 이후 6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암울한 현실처럼 적어도 유전자 과학의 실효성이 유전공학의 설렘이었다고 깨달을 때 결국 옛 조상님의 고향집 같은 뜸의학으로 돌아와 생명공학의 의학적 종착역은 회음뜸 의학에서 귀결될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본 책자를 통해 공부해 보시기 바란다. 쑥에 불을 붙여서 정확한 뜸 자리를 찾아 맨살 이곳저곳에 뜸을 함으로 쑥이 타는 냄새, 방안 가득한 연기, 피부 화상을 감수하면서 하는 뜸과 비교해 평상시 옷을 입은 상태로 쑥뜸기에 편히 앉아 TV를 보면서 항문열과 회음열 그리고 여성에게는 하단전에 속하는 자궁, 남성의 전립선에 뜸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꿈만 같은 얘기다. 이 말은 경험치 못하고는 회음뜸의 위력을 짐작히 어렵다는 뜻이다. 편리성과 안전성이 보장된 쑥뜸법.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군데 뜸만으로 전신에 동시 뜸 뜨는 것과 같은 뜸 방법은 쑥뜸 하는 분들의 절대 희망이었고 쑥뜸 좋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뜸 뜨기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대전시 유성구 한빛 아파트에 사시는 최병희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 여사는 백승뜸을 시작한 후 두어 번 필자와 통화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백승뜸의 전도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시는 내용이었다. 생불뜸을 알기 이전에는 장기간 투병으로 병세가 깊어져 기어 다니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활동하는데 전혀 불편 없다 하시며 그러한 투병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으니 그동안의 생활을 상상해 보시라는 얘기다. 투병 생활을 할 때 무슨 방법인들 안 했겠느냐며 지금은 마치 뜸이 신처럼 보인다는 과하신 표현까지 했다. 최 여사의 신처럼 보인다는 표현은 너무 좋아서 그렇듯 표현한 것이라 필자도 생각되니 독자재 형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회음뜸은 좋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최병희 여사처럼 똑같은 뜸의 혜택을 원하는 것처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뜸은 자신이 스스로 함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개인별 열성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뜸을 하는 요령을 모르면 필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이래이다. 어느 날 소문과 친구의 추천을 받아 경찰관이란 50대 여성분이 중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대동하고 필자를 방문하였다. 여성 경찰관은 본래 잘생긴 얼굴인데 에어컨 바람을 쏘이면 바로 온몸이 쪼그라들며 고통을 느끼는 전형적인 냉증 환자였다. 필자가 직접 보니 대장이 매우 차가웠고 위장은 위무력증이 와 있는 상태였다. 원래 이런 질병들은 고치기 힘든 고질적인 질환들이다. 피부는 매우 지쳐 있었다. 예쁘장한 딸은 심한 생리통 환자였고 아들은 손에 힘을 줄 수 없는 견정열이 부실한 환자였다. 어머니 경찰관은 필자에게 본인과 자녀들의 치료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뜸을 하는 답변들을 꼼꼼히 메모하였다. 그렇게 하여 필자가 추천한 백승뜸을 장만하였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시작하였다. 2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여성 경찰관은 온몸의 냉기가 풍선에 공기 빠지듯 가슴과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갔고 지금은 냉기가 약간만 있는 상태이며 딸은 생리통이 사라진 상태라 했으며 아들은 팔의 움직임이 정상화되었다 하였다. 어머니 경찰관은 지금은 차가웠던 배가 따뜻해졌고 위장도 거의 정상이 됐으며 피부가 현저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열심히 예뻐지는 중이라고 감사함을 여러 번 강조하였다. 이렇게 자가 치료한 결과는 필자가 제시한 뜸하는 요령을 그대로 실행한 결과이다. 만약에 위 어머니의 치료가 지연되었다면 질병은 순서대로 발전하여 위담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위담에 걸리며 이는 심하면 위장을 빨래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가져와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치료비 또한 한없이 들어가게 하는 고치기 힘든 몹쓸 병이다. 그러나 백승뜸만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병도 아니다. 이렇게 뜸으로 구해진 결과는 바로 백승뜸으로 하는 회음, 학문, 내경뜸의 본질이다. 현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한의학 본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고대에 만들어진 인체 경락도에 전기의 파장을 달리한 저주파 등을 쏘이면 경락도를 응용했으니 그것이 한의학인가? 깊이 되새길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한의학 응용 기술을 내세워 세계화하였으며 한의학 치료 발전에 기여하였을까 궁금한 바 매우 크다. 미국 등지에서는 우리의 한의학을 수입하여 바이오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직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대체의학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구촌 시대의 우리 것에 의한 우리만의 과학화한 한의학 연구로 이루어야 할 대과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한의학은 대우주에 순행하는 순리의 큰 힘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며 자연이 아닌 그 무엇과도 타협할 줄도 모르는 고집센 그리고 우직할 정도로 원천적 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 학문이다. 그리고 한의학 대단원의 핵심 의술이 뜸의학이다. 한의학의 대표가 되는 대단원인 뜸의술이 어찌 국부적인 서양 의술에 비할 수 있을까? 필자는 서양의 첨단 의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치료 효과와 그 범주에서 뜸의술을 따라올 수 없다고 그동안의 감동적인 임상적 경험을 의지하여 감히 단언한다. 지금 세계 각국에 수출된 필자의 뜸의료기가 사용자의 치료 효과로 뜸의술의 공을 증명하고 있다. 뜸의술은 백인, 흑인, 다른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 현대의 과학은 모든 물질을 작게, 더욱더 작게 쪼개서 분석하여 오늘날 분자 생물학과 첨단 기술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과학이란 어떤 문제의 대단원에서 한쪽 부분에 대한 학술적 규명으로 자칫 과학의 맹신은 아직도 모르는 전체에 대한 우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학은 미신이라고 견주어 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현대과학은 실증할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실증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만의 지나친 맹신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인체 생리대사 생명의 순환작용을 작게 쪼개서 그 비밀을 들여다 볼 수는 없다. 인체는 육신과 기,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체인 인체의 전체성, 즉 전일성의 이해 없이는 첨단 과학 DNA 기술이라 해도 생명 신비규명의 한계성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뜸의학.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뜸의술 담방요법만으로 300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겸할 수 있다고 1998년 공식 발표하였고 각국 회원국들의 의술의 한 분야로 적극 권장했으나 뜸의학의 종주국과도 같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획기적인 전통의술, 뜸의술이 이상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뜸의술의 대국민 홍보 부족과 직접적으로 국민의술의 질적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관한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서양의술의 치료적 보물단지가 무조건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뜸을 등한시한 원인이 아닌가 싶다. 뜸의술은 화학약품처럼 습관성, 부작용 등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화학약품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범주에서 그 양리적 작용이 확실히 나타난다. 예를 들면 천식에 대한 서양의술의 원인적 치료법은 세계적으로 없다. 그러나 회음뜸만으로 천식의 원인적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복된 횟수의 통계적 임상경험은 없었으나 혈액암인 백혈병의 회음뜸으로 항암제 이상가는 양리적 작용을 경험한 바도 있다. 그 밖에는 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뜸이 이러할진대 누군가는 꼭 회음뜸 의술에 깊이 연구하여야 하는데 나 하나의 희생이 더 많은 득이 된다면 못할 바 없었다. 필자는 미래의학의 주인공이 될 뜸 의술이 국민 대중에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회음뜸기를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하여 완성하였다. 본저술은 대자연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처럼 생불로 하는 회음뜸이 대자연 순리의 큰 힘으로 인체에 미치는 약 30년간의 다양한 치료적 작용의 지식을 후학들을 위해 집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더 진보된 복합 의료 발전으로 후학들에 의해 기여되기를 바란다. 보통 사람들은 쑥뜸으로 효과를 보고도 뜸의 어떤 작용으로 혜택을 보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뜸이 어떻게 질병 부위에서 양리적 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동의학과 현대 과학적 내용을 혼용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겠다. 안녕하십니까. 백승목간호입니다. 해외에서 친구의료원을 운영하시는 많은 선생님들, 그동안 침수를 하면서 근육통, 통증, 근육통 이런 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친구원에 내왕하는 환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1회, 2회, 오늘이 3회째인데 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침술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피부 미인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피부 미인은 뜸 치료에서의 끝판왕입니다. 내가 치질 때문에 뜸을 했는데 그게 치질에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치질 다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피부에 그 진피층이 해서 올라오는 그 촉촉한 기운이 피부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피부가 굉장히 뽀사사해지고 이뻐집니다. 남들이 보면은 병원에서 뭐 리프팅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인생사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피부가 나빠지면 괜히 사회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움츠리 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뜸을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적어도 7년, 더 넓게는 10년까지 젊어집니다. 얼굴이 이뻐져요. 얼굴이 이뻐진다는 것은 피부가 미인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좋아야 미인이 되는 거예요. 미남이 되고. 지난 최초 1회 때는 치질에 관해서 강의를 했고, 두 번째는 장협착증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양의학에서의 기초 이론이 되는 목화, 토, 금수 이것에서 금에 속하는 인체 장기가 구체적으로 폐입니다. 폐, 항문, 코, 대장, 뼈, 피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코는 뜸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코는 사보침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피부 끝나고 코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의 속성에 해당하는 장기가 항문, 코, 대장, 뼈, 피부. 항문에 치질 때문에 뜸을 했더니 뜸의 끝판왕이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피부라고 그랬습니다. 피부 미인이 끝판왕이에요. 치질 때문에 뜸을 했더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또 대장에 가스가 안 빠진다거나 협착증이 걸렸을 때 대장에 뜸을 했더니 결정적인 끝판이 피부가 좋아집니다. 자기는 피부가 좋아지려고 아예 계산도 안 했는데 하다 보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또 뼈 때문에 뜸을 했는데
끝판왕이 다 좋아지면 피부도 좋아집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거는 오장육부가 늙어갔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늙어서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장기관이 시들어가요. 그럼 피부도 시들어가요. 특히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은 기미가 있습니다. 기미가 생겨요. 여기다가 막 계속 바른다고 뭐 기미가 잘 없어지나요? 항문뜸을 열심히 하면 기미가 싹 지워져요. 지루성 피부염에서 지루성 피부염 생기는 게 머리 이 속에 생기고 이마에 생기고 코에도 생긴다거나 겨드랑이에 생긴다거나 이런 지루성 피부염, 그것이 뜸으로 잘 다스려집니다. 여드름도 뜸으로 잘 다스려집니다. 그러나 여드름에 그 얼굴에 난 그 부풀어 오른 종기가 크면 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증이 생기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항생제죠. 항생제에서도 독한 거 스테로이드계. 스테로이드계는 너무 장기 복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보침에서 보침이 있고 사침이 있어요. 사보침에서 사침을 여드름이 난 그 종기가 있는 톡 튀어나온 데다가 침을 놔요. 그러면 한 2, 3일 있으면 그 꼬독꼬독 껍데기가 생기면서 사라집니다. 침으로 어떻게 이 염증 세균을 갖다가 잡을까? 암이든 세균이든 다 정기적으로 음전이에요. 우리 이 피부의 정상 조직은 양전이, 음전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암은 양전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음전이 덩어리예요. 세균도 음전이 자체예요. 거기에다가 침을 딱 꽂으면 이 사침은 음전이에요. 음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음전이는 밖으로 방전돼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음전이는 밖으로 나가려는, 방전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긴 또는 종기가 생긴 데다가 침을 꽂아 놓으면 이 침에서 생겨진 음전이와 세균에 있는 음전이, 암에 있는 음전이하고 같이 동일체가 돼요. 이것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세균에 있는 음전이를 밖으로 방전시켜 버립니다. 방전시키니까 세균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면 핵이 터집니다. 터졌을 때에 백혈구들이 와서 다 청소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얼굴에 난 여드름이 치료가 돼요. 그러나 지루성 피부염, 그거는 침을 안 해도 뜸만 가지고도 돼요. 그 다음에 습진은 뜸으로만 해야 됩니다. 주부습진이 많아요. 피부에 이게 손바닥에 이게 습진이 있는 사람은 장갑을 끼고 쑥 뜸기에 장갑을 낀 상태로 뜸기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장갑을 끼고 뜸기에 올려놓고 뜸을 하세요. 우리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건강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여러 가지 기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눈 전체를 주관하는 기관이 신장입니다. 콩팥.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눈이 안 좋아집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면은 눈에 검은 자가 있어요. 검은 자를 주관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검은 자, 눈이 안 좋아집니다. 눈이 나빠져요. 그 다음에 흰자 있어요. 흰자를 주관하는 기관이 폐입니다. 폐. 그래서 흰자를 보면은 그 사람의 폐의 건강 상태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또 눈꺼풀이 있어요. 눈꺼풀도 중요한 기관인데 눈꺼풀에 이상한 색깔을 띈다거나 안 좋아지면 비장이 안 좋은 거예요. 비장. 그 사람은 비장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턱에 있는 여기 승장혈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보면 그 사람의 항문 주변의 질병 부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얼굴 전체는 그 사람의 몸 상태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촉촉하고 얼굴이 피부가 곱고 그래야 사회생활에도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항문에 뜸을 했을 때, 코에 뜸을 할 때, 대장에 뜸을 했을 때, 뼈 때문에 뜸을 했을 때, 폐 때문에 뜸을 했을 때 이게 전부 오행으로 금에 해당해요. 금에 해당하는데 제가 쓴 책 제목 이름이 회음 항문 내경뜸입니다. 내경뜸, 항문. 항문혈이 몸 전신의 거의 뱃속 창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노쇠야 되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항문뜸을 강하게 취급했어요. 이걸 내경뜸이라고 해요. 뱃속 창자에다 직접 뜸 뜨는 거. 사람들은 피부가 좋아지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같아요. 피부 좋아지고 싶으면 또 몸에 물살, 지방, 근육살이 아니에요. 물살을 빼고 싶으면 뜸을 하세요. 항문 뜸을 하세요. 내경 뜸을 하세요. 그러면 물살이 빠집니다. 아주 그 살이 백금녀 같이 그냥 옛날에 코미디언 이 옆에 있는 옆구리 살이 쭉 늘어져요. 이렇게 늘어지는 그냥 덩어리로 늘어지는 그런 살을 좀 빼기 힘들죠. 뜸을 하면 그게 첫날부터 몸이 틀려져요. 첫날부터 뜸 뜬 날 첫날부터. 그 다음에 뜸을 하다 보면 길어야 3개월, 짧으면 25일, 25일부터 3개월 안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뜸을 열심히 하면 오장육부에서 금에 해당하는 폐, 항문, 코,
대장, 뼈, 피부 여기에 이 금에 해당하는 기관에 크게 영향을 줘서 피부를 좋게 합니다. 특히나 얼굴에 생겨진 기미는 이 대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장을 고치지 않고서는 기미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의 오행을 쳐다보면 학문의 치질이 있어요. 이 같은 금의 줄기 아닙니까? 코, 대장, 뼈, 피부. 학문의 치질이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축농증, 무로 이런 거로 고통을 받습니다. 금이 안 좋으니까, 오행에 금이 안 좋으니까. 금이 또 너무 안 좋으면 심장 방광도 안 좋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심장이 좋으려면 심장이 오행으로 화해해요. 심장, 소장이 좋으려면 간이 튼실해야 돼요. 근데 간이 튼실하면 심장, 소장이 건강해집니다. 목화 서로 상생해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예요. 금수 서로 돕고 돕는 관계예요. 위장이 안 좋아지면 다 안 좋아요. 간, 심장, 소장, 폐, 항문 다 위장이 안 좋으면. 위무력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무력증이 있으면 위가 움직이질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위가 멈춰져 있어요. 특히나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위가 가만히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위무력증은 왜 오느냐? 몸이 차가워서 오는 거예요. 장이 차가우면. 어느 날 갑자기 위무력증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 냉증이라고 그러죠. 냉증. 냉증이 오면 몸을 다 망가뜨려요. 냉증이 오면 최종적으로 위장을 망가뜨려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간, 심장, 소장, 방광, 신장, 폐, 항문, 코 다 망가뜨려 버려요. 위가 건강해야 돼요. 그동안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 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뜸 의료기에 여기 엎드려서 이 자리에 엎드려서 이 자리에다 여기서 이렇게 엎드리세요. 엎드릴 때는 요거는 빼야 되겠죠. 이 상태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빼서 소파나 침대 앞에다 두고 여기서 엎드려서 이 자리에다가 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위가 살아납니다. 명치에다 뜸을 하세요. 명치. 그 외국에도 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위가 움직이지 않는 무력증 환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침을 백날 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대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런 환자가 오면 엎드려서 여기에 뜸을 시키도록 해주세요.
또 제일 빨리 나는 데가 또 위무력증이에요. 위무력증을 그대로 세워라 내워라 방치하게 되면은 위담 환자로 변해버립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위담 환자가 되면 돈을 갖다가 물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위를 빨래 쥐어짜듯이 쥐어짠다고 가정을 해요. 통증이 오죽하겠어요. 일반 진통제 가지고도 안 들어요. 그러기 전에 위무력증이 있을 때에 여기다가 뜸을 해가지고 자가치료를 하면,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가치료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게 없으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 의원에서는 이걸 비치해 뒀다가 그런 환자가 오면은 여기에 엎드려서 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한 위 환자, 또 대장에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왜 생긴다고요? 생식기가 차가워서 생긴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가 차가우면 대장이 안 좋아지고 위장이 안 좋아져요. 그 차가운 거를 방치되는 게 병을 만들어내는 원흉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생식기가 차갑다. 거기 자궁내막염이 있다. 자궁내막염 일단 걸렸다면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것도. 그런 사람이 여기 뜸을 하게 되면은 이 분비물이 막 흐릅니다. 선지피 같은 거, 죽은 피, 굳은 피가 막 흘러내려요. 자궁내막염은 자궁 깊숙이 죽은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통. 생리통이 너무 심하면은 졸도를 합니다. 쓰러져서 엎어져 버려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왜 그 고생을 해요? 그냥 그 진통제 그거 먹는다고 해결돼요? 아예 놔버려야죠. 그 방법은 앉아서 여기 이 자리에다가 자궁뜸을 해요. 요 자리에다가 자궁 입구를 여기다 대면은 자궁뜸이에요. 요 자리에. 여기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 아주 쉽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생리통이 싹 나버려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 고생들을 하고 그래. 공포에 떨고. 이게 다 몸에서 냉증이 일으켜낸 질환들이에요. 위장에 무력증이 생겨서 몸이 차가운 사람은 두면은 이 냉장고 근처 또는 에어컨 근처만 가도 몸이 쪼그라들어요. 그 차가운 기운에. 그런 사람은 겨울에 입는 옷을 두툼하게 껴입어도 느껴요. 냉증을. 냉증이 또 심한 사람들은 발 아래에 이 발등 여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발 아래가. 발 아래가 차가운데 그 차가워서 거기에 너무 그게 도에 오버되면 거기다가 그냥 발이 차가우니까 뜨겁게 한다고 뜨거운 데 둔다고 해가지고 해당이 안 돼요. 뜨거운 데다가 뒀다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데다가 발 차가운 걸 거기다 노출시킨다고 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거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사보침에 보침을 합니다. 뜨겁다 찬 것을 넘어서 정기적으로 양이 부족한 거예요. 양이 부족해서 다리가 차가운 겁니다. 그 차가운 것을 극복하겠다고 불덩어리에다가 대봐야 안 낫습니다.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데다가 발바닥을 노출시키면 더 해요. 더 아파. 그것이 열로 해당되는 게 아니다. 정기적으로 발에 정기적으로 양이 부족하다. 양의 기운이. 사보침에 보침이 양입니다. 그 보침을 놔요. 그러면 바로 그 심각한 그 통증 이것이 멎어버립니다. 인체는 많은 것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도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장난감은 조그만 장난감도 1.5V짜리 4개, 5개, 6개 들어가야 움직이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6V, 9V 전기를 소모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우리 인체는 100kg든 60kg든 70kg든 우리가 에너지, 전기가 나오는 것은 인체에서 생겨지는 전기는 1V도 안 됩니다. 300에서 400mV 정도예요. 생체 전기와 인체 전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생체 전기는 볼트만 존재합니다. 암페어가 없습니다. 장난감을 움직이나 기계를 움직이는 전기는 볼트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체가 움직이는 것은 볼트, 암페어가 필요 없습니다. 볼트만 존재하는 전기, 이것이 생체 전기예요. 그렇다고 너무 과한 양을 넣으면 안 돼요. 300에서 400mV가 인체에서 흐르는 전기이며 그 이상은 인체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러한 전기체로서의 보침을 다리가 아플 때, 냉기로 아플 때, 그 자리에다가 그걸 아시열로 잡아서, 아시열이라는 것은 특정한 혈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아픈 당시의 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든지 아픈 데를 다 아시열이라고 그래요. 그 아시열에다가 침을 넣으면, 보침을 넣으면 차츰차츰 해결이 됩니다. 이 책이 해음학문 내경뜸 책이 530쪽이 넘습니다. 이것을 제가 35년 동안 경험한 바를 이 책에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냉증입니다. 결국은 냉증이 사람의 병을 만들어냅니다. 냉증을 그 체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 체질이 냉한 체질이니까. 태어날 때 냉한 체질로 안 태어났어요. 배꼽 아래에 있는 기운은 따뜻하고 가슴은 시원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에 배꼽 아래에 있는 기운이, 더운 기운이 위로 올라오고 찬 기운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더운 기를 식혀주고 너무 차가운 기를 적정 수도 유지시켜주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정상 체질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놔버려두면 차가운 부분은 계속 차가워져요. 가슴은 차가워지고 가슴은 여기가 시원해야 되는데 오래 여기 열이 받쳐져.
열이 받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이 안 좋아져요. 심장이 안 좋아지면 심근경색증 걸려요. 심근경색증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젖가슴과 젖가슴 가운데 여기가 전중혈이라고 그래요. 요 자리가. 전중혈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이런 사람은 운동하다가 잠자다가 심근경색으로 큰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전중혈을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하냐? 사보침에 사침 단 한 개만 꽂아놓으면 막 아프던 게 금방 가라앉아요. 침도 많이 필요 없어요. 어떤 곳은 침이 뭐 5개, 6개 필요한데 전중혈 할 자리는 여기는 침이 1개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열이 많이 발생하면은 이 열이 어디로 가냐면 위로 올라가서 코에 맺혀버려요. 코에 맺히면 딸기코가 돼요. 딸기코가 되면 피부 미인 되게 흘렸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성도 코가 빨간 딸기코가 있더라고. 요 코에다가 딸기코가 생긴 요 자리에다가 사침을 꽂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빨갛던 게 엷어집니다. 이건 무슨 약을 바르고 여기 코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더라고. 그럴 것 없어요. 여기다 사침을 꽂아요. 그러면 그 빨갛던 그 딸기코 증상이 엷어집니다. 인물을 낫게 하기 위해서 딸기코, 또 얼굴이 빨갛게 홍반증, 얼굴이 빨갛게 되는 증, 홍반증. 홍반증은 그거는 침으로 해야 돼요. 지금 홍반증도 아니고 단순히 피부가 늙어 보인다, 칙칙해 보인다. 그럴 때의 뜸으로 피부 미인이 되는 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홍반증이라든가 다른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을 정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뜸을 하면 어떻게 해서 피부가 치료가 되느냐. 뜸을 하면 인체에서 인터페론이 생겨진다는 걸 말씀드렸죠. 뜸을 하면 인체에서 히스타민, 히스토인이라는 나의 치료 물질이 생깁니다. 이거는 뜸을 연구한 전문 서적에서 발표된 바입니다. 히스타민, 히스토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체의 건축 일꾼들이에요. 필요 없는 세포는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 세포를 만들어주는 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히스타민, 히스토신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뜸을 열심히 할수록 몸속에 있는 필요 없는 세포들을 자꾸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새 세포를 만들어내고. 피부가 좋아진다. 피부의 자연 속성상 피부는 스스로의 자생력이 강합니다. 피부에 각질이 생겨요. 생기고 또 새 세포가 자꾸 나오고. 각질이 생겨진 피부에 새 세포가 자꾸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 히스타민, 히스토신입니다. 뜸을 하면 그에 대한 작용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염증성 질환은 인터페론이 치료해준다. 뜸으로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뜸으로만 해당되는 것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뜸이 아닙니다. 뜸을 할 때에 쑥이 타는 냄새 연기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쑥이 타는 냄새 연기가 안 나옵니다. 모든 유기물질을 태우면 전통적인 옛날 방식으로 뜸을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엎어놓고 등 쪽에다가 혈자리에다가 뜸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쑥이 타면서 화상을 일으켜요. 화상이 일으켰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일도 생깁니다. 상피 세포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상피 세포까지 태우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창자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뜸으로 불을 붙여서 뜸을 하다 보면은 피부에 커다란 상처를 입히고 제2차, 3차 질병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쑥을 태우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서 항문을 대고 항문 뜸을 함으로써 몸 전신에 뜸을 하는 의료 연구를 제가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만든 뜸 의료기는 여기다 쑥도 안 넣어요. 여기다 쑥도 안 넣고 양초도 키지도 않아요. 가동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서 생기가 뿜어져 올라옵니다. 생기라고 하면 명당, 명산, 명지에서 생기가 뿜어져 올라와요. 그런 기가 여기서 뿜어져 올라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공수련을 한 사람이 1개월만 기공수련을 한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여기다 올려놓으면 솔솔 솔바람같이 나오는 걸 느껴요. 그것이 기입니다. 이 속에 무슨 선풍기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수맥 그 땅 속에 있는 수맥을 찾는 그런 엘로도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기가 있는 데로 가면은 이 가운데로 모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만지는 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서 알아서. 여기에 있는 전시된 뜸 의료기는 쑥도 안 넣고 양초도 안 넣고 차가운 상태예요. 여기서 생기가 뿜어져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 스스로 움직이는데 이거를 기역자로 두면은 기역자로 두어서 올리면은 내가 움직이는 때 따라서 저 방향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낮춰요. 기역자를 낮추면은 내가 힘을 주면 움직였다고도 무게가 밑으로 오니까 다시 원위치로 옵니다. 그러나 이거를 낮췄어요. 낮추고 여기서 생기가 오면 감지되면 이 엘로드가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신라 시대 때 대학자 최치원 선생님께서는 청기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을 이루면 합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에너지의 정기적인 파장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합을 이룬 그 공간 중에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서 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기라는 것은 제가 그 오래전에 사리를 분석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도 크게 났고 KBS 제1TV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사리라는 제목으로 80분 동안 특별 방송을 했습니다. 사리가 왜 생겨질까? 그동안 일부 사람들은, 의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리는 결석이다 그랬어요. 사리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사리는 기의 결정체입니다. 기의 결정체. 아까 여기서 뜸기에서 엘로도르에서 기가 거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수녀님이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이 백회열, 여기에서 내 정기적인 에너지가 하늘로 올라가요. 기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주파수하고 일치가 되면 하늘에 있는 에너지가 백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내 몸속에 뼈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것이 살입니다. 일반 결석은 높은 열을 받게 되면 다 타버려요. 타. 우리가 스님이 입적하실 때 그 온도가 입적하실 다비식이라고 그러죠. 다비식 할 때 온도가 약 1300도예요. 거기서 결석은 다 타버려요. 결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리는 뼈 속에서 구슬처럼 박혀 있어요.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서방백금이 나타났으니 그에게 주어서 사리를 영국케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셔서 그 제자분이 수년 동안 나를 찾다가 사리를 저한테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귀중한 연구 자료 가지고 확실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지 해서 인천에 있는 모 공과대학에 협조를 의뢰해서 그 대학의 흑강도 분석기가 있어요. 흑강도라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이 철이든 망간이든 구리든 백금이든 이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것을 쭉 펼쳐요. 그래서 광선을 쏘여 놓으면은 그 광선을 받고 튀어 올라오는 빛의 파장이 전부 틀려요. 금속마다. 구리의 파장이 틀리고 백금의 파장이 틀리고 아연의 파장이 틀려요. 그거 가지고 여기가 이 속에 아연이 있다. 구리가 있다. 백금이 있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지구하고 저 금성하고 화성하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속에 무슨 금속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느 만큼 있는 거. 여기서 전파로 에너지를 그 땅에다가 쏘요. 쏴서 거기서 땅에서 나오는 파장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사리는 강한 강도가 15,000파운드, 강철보다 더 강해요. 결석은 부서져요.
쉽게 타고 15,000톤 파운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리는 또 결석이 아니라는 뚜렷한 증거는 사리에서는 PA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이 다량 들어 있어요. PA가 뭐냐면 원자폭탄 우라늄이 폭발할 때 나오는 중간 물질이에요. 그것이 인체에 있다면은 사람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나 병도 안 걸리고 PA가 엄연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우라늄이 폭발할 때 나오는 PA, 프로토액티늄하고 여기서 화합물 상태로 된 PA하고 다른 모양입니다. 또 그 속에, 사리 속에는 폴로늄이 다량으로 들어있어요. 폴로늄도 방사성 물질인데 예전에 러시아에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차를 마셨는데 차를 먹고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겨우 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속에 폴로늄이 있더라. 누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전을 한 모양인데 아무튼 폴로늄이 쭉 마셔도 죽는데 폴로늄이 사리 속에 들어있어요. 입적하신 이 스님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평생에 사찰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 적 없습니다. 불공 드린 적도 없고. 그러나 제가 태어나면서 무슨 연구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을 타고나는 모양입니다. 입적한 스님이 나를 지목해서 그에게 사리를 주어라. 연구용으로 주어라. 그래서 연구용으로 기증받아서 연구해가지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 사리가 바로 아까 여기서 에너지가, 기라는 에너지가 나온다. 그것처럼 사람도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에너지를 몸속에 축적시키는 거예요. 우주로부터 날아온 에너지죠. 세상에는 나쁜 기운이 있어요. 탁기라고 그러죠. 탁기, 사기. 탁기, 사기가 집안에 있으면은 집안에 음침한 일이 생겨요. 이걸 두면 탁기가 근처에 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서는 신선한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뜸도 하고 집안에 명산 명제에서 나오는 기를 집안에다 옮겨놓고 또 병원에 갖다 두면은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와요. 탁한 기운을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몰아내고. 오늘은 피부 미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리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강의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얘기하면서 재미있게 하는 거. 근데 난 재미있게 하는 것을 뭐 못해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참 제 촬영기로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려요. 유튜브에. 올리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이 전국, 세계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유튜브는 상상도 못했고, 이 휴대폰이 CT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CT폰이 전화하려면은 그 CT폰 하에 연결된 안테나가 있는 곳에 근처에 가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럼 어디에 안테나가 있나 찾아서, 안테나가 주로 공중전화 박스에 있었어요.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CT폰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이 정식으로 나왔어요.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해서
바로 전송시켜 주는데, 제가 옛날에 사물을 볼 때는 사진 촬영해서 사진관에서 인화해 가지고 그 사진을 또 우편으로 등기로 또 발송을 했어요. 지금 그럴 것 없어요. 휴대폰으로 바로 촬영해서 바로 발송해 버려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처음 생길 때가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이에요. 한개사에 한 개 홈페이지 갖기 운동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급히 퍼뜨리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모 대학하고 백금 연구를 하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쑥둥기를 처음으로 바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작할 단계였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 이메일 주소, 현 주소, 도메인 주소를 쓰라 달라는 그러한 그 팩스가 날라왔어요. 그럼 도무지 내가 이거 알 수가 있나? 그냥 현 주소 쓰라고 그러지. 이메일은 또 뭐고, 도메인 주소는 또 뭐야? 그냥 주소를 쓰라고 그러지. 그래서 도메인 주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 쓴 모양이다. 도매하는 사람, 도매. 잘못 써가지고 도메인이라고. 여기 도메인 주소 있는 거 써달라. 그런 모양이다.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메일은 우편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또 우편을 이메일로 또 하는 모양이구나. 또 세련되게. 그래가지고 현 주소를 인천광역시 남구, 그때 제가 하객동에 살았었는데, 하객동 몇 번지, 무슨 아파트 썼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쓰라니까는, 이메일 주소는 뭐, 주소는 주소니까, 그 이메일 주소 쓰는 난에다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9월동 몇 번지 이렇게 했어요. 도메인은 무슨 도메인, 나는 여기 제조하는 데인데 도메인. 그래서 그걸 팩스로 보냈어요. 그러더니 바로 공무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메인이 뭐예요? 도매는 난 여기 도매하는 데 아닙니다. 제조하는 데지. 그러니까 또 역시 도메인이요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 도매하는 데 아니고 제조하는 데라고 하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오늘 강의하는 것은 이곳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